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논란이 된 유튜버 다우드 김의 과거 행적을 폭로하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성범죄 이력뿐만 아니라 이슬람 교도들에게 돈을 편취하는 등 정상적인 종교인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화장품을 강매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당 120만 원씩 총 240만 원이 결제됐는데 30만 원어치의 화장품을 추가 구매한 뒤에야 환불받았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우, 이제 기다리던 주말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몇 시간만 더 버티면 좋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 원룸에 무단 침입해서 무차별 폭행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저희도 전해드렸던 그 사건의 가해자 김모. 자, 이건 필연이었습니다. 결국 신상 다 털렸습니다. 이름, 출신 학교, 졸업사진 등등 말이죠. 사건 이후에도 술 마시고 놀러 다니면서 유족의 속을 후벼 팠던 이 김모. 자, 과연 지금은 어떤 상황일지 상상이 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어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신랑이 저녁을 빨리 먹어서 옛날에는 잘 못 봤는데 이젠 너무 편하게 봐요 하신 민영지, 박윤승 부부님, 경남 양산에서 7시 50분만 기다리는 찐 사방가족이에요 하신 김수현, 오용수 커플님, 자, 댕댕이 심어리하고 같이 봅니다 하신 김명님, 자, 서울 연신내역 인근 편의점이에요. 금연 스티커가 저렇게 바닥에 붙어 있는데도 옆에 재떨이 갖다 놓고 담배 피는 것 좀 봐. 미치겠어 하신 이미숙님, 다음 사진 갑니다. 자, 저희 내일 결혼합니다. 이젠 매일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으면서 사반 함께 할 수 있어요 하신 양지원, 이명필 예비 부부님. 자, 광주의 정민웅님, 엄익현님, 이윤용님, 이나연님, 김도현님, 이로우님, 유금수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유세이 750!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겠습니다. 또 먹튀인가요? 먹튀할 결심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블리블리 진분홍 옷을 입은 여성 등장. 예, 한쪽 테이블에 저렇게 딱 착석을 하고요. 자, 잠시 후 비빔밥 대령이요. 본격적으로 후루룩 짭짭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자, 그런데 한 입 먹고 옆을 쓱. 뭘 보는 걸까요? 턱까지 괴고. 자, 또 먹고 한 입 먹고 또 쓱. 양손으로 이제 또 턱을 갰어요. 왜 이렇게 눈치를 봐? 자, 또 봤어. 자, 그리고 이제 다 먹고 잘 먹었다 물 한잔 하면서 역시 직원 눈치를 살피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가방을 챙기고 쌩 나가버립니다. 자린고비 마냥 한술 뜨고 굴비 보고 한술 뜨고 굴비 보고 왜 그런가 했더니 저짓거리 하느라 그랬습니다. 자, 4월 18일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마포에 있는 어떤 식당인데요. 쭈꾸미 비빔밥을 시켰다고 합니다. 주꾸미? 네, 쭈꾸미. 쭈꾸미. 예, 쭈꾸미인데 뭐 엄청 비싸거나 그러진 않겠죠. 좀 비쌀 수도 있지만. 주꾸미. 자, 이 먹는 상황에서 상당히 눈치를 보고 이리저리 한 숟갈 떠먹고 쳐다보고 한 숟갈 먹고 쳐다보고 이래서 아마 제보자가 좀 수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잠깐 나가는데 나가면서 뭐 흡연하거나 다른 것 때문에 나갔다가 들어올 거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들어오지 않고 그냥 먹튀를 했던 사건인데 보면 알겠지만 나갈 때도 보면 아주 불이 나게 나가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깜짝 놀라서 나가요. 챙겨서 나가는 모습 봤을 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처음부터 했을 수도 있지만 먹다 보니까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다. 휴대폰 있는데 그래요. 뭐 지갑 같은 거 안 갖고 좋게 하면 이해해 보려고 제가 하는데 어쨌든 제보자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다. 먹튀했다는 게 문제다라고 해서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10,000원 정도 할까요? 얼마 할까요? 모르겠지만 주꾸미 비빔밥 그러니까 좀 내달라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주차 차량의 커피 테러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잠깐 일 보고 온 사이에 차가 그냥 초토화가 돼 있더란 겁니다. 만나보시죠.
자, 차 앞으로 한 남성이 등장합니다. 자, 일단 남의 차 위에다가 지금 뭘 놔둔 것 같아요. 아, 커피를 들고 있는데, 자, 저 커피를 갖다가 미는데 안 밀려. 자, 그러니까 에이씨 하면서 그냥 커피를 확 뿌렸어 지금. 아이 참나 진짜. 자, 다시 말이죠. 다시 차를 밀어. 근데 안 밀려. 안 밀려. 자, 자기 차를 빼러 가요. 자,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휘휘 이렇게 출차를 좀 도와줘요. 지금 손짓을 하면서. 그러니까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차를 뺐어요. 안전하게 출차를 해서 그리고는 쉬운 주차장 밖으로 나갑니다. 자, 차를 쉽게 못 빼니까 열받을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커피를 왜 뿌려? 불박에 얼굴 다 나오는데 결국 이렇게 사반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난 2월 14일이고요. 경기 의정부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이 제보자가 여기에 세우면서 한 30분만 있다 나올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주차 관리인이 어차피 다른 차들은 다 그보다 늦게 나가니까요. 여기에 잠깐 세우세요. 안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빨리 일 보고 나올게요 하고 평행 주차를 해놨는데 볼일 보고 나왔더니 차에 커피가 저렇게 뿌려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블랙박스를 돌려봤던 겁니다. 아마도 이 제보자 차 때문에 차 빼기가 좀 어려웠던 건지 한 남성이 와서는 뭐 차 문 손잡이를 막 당겨보다가 밀어보다가 그래도 밀리지 않으니까 저렇게 커피를 뿌려버린 겁니다. 이 사실 제보자 차가요. 시동 끄면은 그 사이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잠긴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그 제보자 차에 연락처도 다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연락 한 통 없고 하다못해 뭐 주차 관리인도 있었는데 관리인에게 도움 요청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다고 하고요. 이 제보자가 근데 여러 방면으로 조금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보니까 이게 차에 좀 직접적으로 위해 가한 게 아니어서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또 들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글쎄요, 그냥 그 청소할 비용 정도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차가 손괴까지는 아니니까. 엄밀히 보면 가능한데 또 닦으면 되니까요. 그렇군요. 깨끗하게.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대중교통 민폐 왕입니다. 자, 우리 주변 곳곳에서 목격된 민폐. 자, 먼저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이곳은 KTX 안, 그것도 우dun칸. 옆자리 웬 발이 저렇게 턱 올라와 있어. 자, 잠시 후에는 오른쪽 발이 턱 이렇게 있습니다. 급기야 마지막으로 쌍발이 저렇게 모니터 아래 올려놓고 아이고 편하다. 자, 박 교수님 제보자가요 누구시냐면 다음 주 출산 예정인 만삭의 임신부였어. 태교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꾹 참으셨다고 하는데 만약 마동석 씨가 옆에 앉았다 저 짓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나와 그냥. 네, 우리 김은배 팀장님이 옆에 계셨어도 아무 일도 못했겠죠. 네, 그러니까 어제 청량리에서 강릉으로 가는 KTX 열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옆자리 승객이 양말만 벗은 채로 좌석 앞에 벽면에 저렇게 발을 올리고 있는데 60, 70대 정도 승객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승무원도 왔다 갔다 했는데 제지를 전혀 안 했대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너무 불편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 같아도 옆에 분이 저렇게 맨발로 막 다리 올리고 있으면 싫을 것 같아요. 너무 예, 싫죠. 쾌적하게 여행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얘기해서 싸우기도 어렵고 이제 우리나라 수준에서 저런 좀 매너 없는 행동은 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팀장님이셨다면 저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이제 부드럽게 발 내리시죠. 이렇게 부드럽게 합니다. 저도 이제. 자, 혹시 이러고 발 내리시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잘하시네. 웃지만은 주먹을 쥐어야죠.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도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보여주시죠. 자, 도로를 쌩쌩 달리는 버스 2층. 자, 활짝 열린 창문 밖으로 머리를 뾰로롱 하고 내민 저 남자. 자, 버스 뒤로 가니까요. 이번엔 머리는 물론 팔까지 쭉 시원하다 바깥 바람을 쐬고 있습니다. 자, 팀장님, 저 짓 하다가 또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그렇습니다. 4월 18일 어제죠. 오전에 그 목격된 상황인데요. 서울 사당역하고 수원을 오가는 광역버스가 있습니다. 광역버스 2층에서 벌어진 일인데 남성 2명이 창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고 머리를 내밀고 또 팔을 내밀고 이렇게 바람을 씩씩 쐬고 있는 건데 사실상 그 일반적인 저 버스 저런 상황에는 중간에 창문이 열리질 않는데 버스의 앞문하고 뒷창문은 열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열어놓고 저기 다닌 건데 저분들은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시원할지 모르지만 저렇게 몸을 내놓거나 팔을 내놨을 경우에 가로등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그 나무 있잖아요. 가로수 이런 것 때문에 구조물 때문에 다칠 수도 있고 또 지나가는 차들하고 부딪힐 수가 있어요. 큰 사고 나기 때문에 만약에 더우시면은 창문을 닫고 그 기사분한테 에어컨을 좀 세게 틀어달라. 아니면 미니 선풍기를 갖고 다니면서 틀든지 그것도 없으면 부채로 비추세요. 부채로. 부채로. 그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내밀으면은 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앞바퀴 들고 부앙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도로를 달리시다가 난데없이 충돌 사고를 당하셨다는데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박차가 뻥 뚫린 도로를 슝! 자, 그런데요. 저 앞에 보니까 오토바이 2대가 빠라바라바라밤 다 비켜 하듯이 앞바퀴를 번쩍 윌리 묘기를 선보이는데요. 아주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고 있죠. 자, 순간 불박차가 말이죠. 그 옆을 휙 들어와가지고 비껴가자. 나랑 해보자는 거야, 이거? 자, 오토바이 이제 속도 냅니다. 빠르게 추격을 하는데 차 옆쪽으로 저렇게 갔더니 그때 갔어. 지금 차 옆쪽으로 가다가 자 따라잡다가 옆쪽으로 세상에 차 뒤쪽을 추돌을 했습니다. 저렇게 팡 부딪혀가지고 자, 이 영상을 말이죠, 박 변호사님, 네. 저희가 유튜브 사건반장 채널에 먼저 올렸거든요. 아주 그냥 조회수가 폭발을 했어요. 맞습니다. 4월 2일 날 있었던 일이고요. 김포대교를 통해서 김포에서 서울로 가는 저기가 이제 고속도로 같은 도로 같은 곳인데 오토바이 한 두세 대가 고개 운전을 하는 뭐 앞바퀴 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이 제보 차량은 좀 피해 가려고 했는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피해 가니까 뭐 기분이 나빴는지 뒤따라옵니다. 뒤따라와서 차문을 발로 찼던 것 같아요. 차문을 발로 차니까 아마 제보자 차가 뒤로 빠지면서 아마 추돌해서 넘어졌던 그런 상황 같은데 둘 다 오토바이 차량이나 그 차량 운전자나 둘 다 똑같이 상대가 보복 운전했다. 경찰에 신고한 상황이고요. 아, 진짜요? 경찰이 봤을 때는 좀 블랙박스 그대로 있죠. 지금 보면 고개 운전 보이고요. 결국 나중에 따라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위협하는 모습, 차는 모습까지 포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박차 제보자가 피해자고 오토바이 이제 운전자가 가해자인 것처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은 차 문 발로 찬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보자가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급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저런 사고가 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영상이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파악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다만 한 600만 원 정도 차량 범퍼 파손이 났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간다면 오토바이 차량이 좀 물어줘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넘어지고 또 돈은 돈대로 물어주고.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족보 따지는 시아버지.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어젯밤에 카톡을 보내셨어요. 네, 그 성씨로 무시하고 비교하는 시아버지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는 천씨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그 결혼 뒤에 양가 식구들끼리 식사할 일이 있었을 때 그 사연자 부모님이 시아버지한테 그 저희 집 성이 특이해서 혹시 결혼 반대하셨던 건 아니죠? 이렇게 물었는데요. 시아버지가 너무 솔직히 반대했었는데요. 이제 와서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천방지축 마골피, 성씨가 천한성씨다. 이게 잘못 알려진 부분인데 아무래도 옛날 분인데다가 양반 가문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밀양 박 씨라서 더 이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시동생 상견례 자리가 있어서 다 같이 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동서 될 사람이 본관이 시가 본관이랑 같다는 걸 알게 돼서요. 시아버지가 너무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뭐 예비 동서한테 네가 난 제일 좋다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라는 거죠. 새 식구 맞이하는 자리니까 뭐 좋게 좋게 이해해 보려고도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성씨로 차별받는 기분이라 너무 불쾌했습니다. 이후에도 가족 모임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서 하루는 남편이 그 말씀 좀 그만하셔라. 이 사람 속상해한다 말도 했는데 시아버지가 그럼 내가 뭐 며느리한테 사과라도 하리 이렇게 아이고야. 비꼬기만 했다는 겁니다. 이걸 참고 이해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자, 이거 뭐 이론의 여지가 있을까 싶은데 말이죠. 저희가 또 특정 성씨를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내용을 조금 각색했다는 거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시아버지입니다. 차차차차차 말하는 것 좀 보소. 아가 내가 언제 너보고 천출이라고 했냐? 너 신랑한테 뭐라고 했길래 지훈이 이놈의 아버지한테 이렇게 성을 내는 거냐? 우리는 밀양 박씨, 또 새 아가는 밀양 김씨. 본관이 좀 같아서 반가워 했기로서니 너 왜 혼자 오해하면서 급발진하냐? 이래서 자고로 집안 배경을 따져야 한다니까. 동그라미.
예, 그렇죠. 자, 다음은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아버님, 진짜 제가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요. 천방지축 마골피 그거 아니에요. 애초 천민은 성씨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 천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영양천씨, 임진왜란 조선에 왔던 명나라 장수 천암 할아버지가 조선에 눌러 살면서 시작된 거예요. 아유, 정말 너무 무식하다 진짜 X. 아, 왜 팀장님 왜 이렇게 소극적인 X예요? 아, 이거 참. 저 일단 팀장님부터. 그렇습니다. 지금 성씨 가지고 따지는 거는 넌센스기도 하지만 또 천문이 어떻습니까?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고요. 아까 뭐 천방지축 마골피라는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사실은 그 천방지축 마골피가 뭐 성씨가 나쁘다고 말했었는데 그거는 농담을 한 거고 지난 얘기 때문에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 앞에서 편애하는 건 절대 안 돼요. 며느리가 성품을 보고 해야 되지 성씨 가지고 편애한다? 이거 시아버님이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셨지만 천방지축 마골피 이거 진짜 낭설입니다. 예, 교수님. 네, 도대체 시아버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정말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신 분들 중에 한 분도 이런 분 본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뭐 역사와 전통을 중시한다고 하면은 뭐 그건 나쁜 게 아니죠. 하지만 잘못된 것들은 좀 바꿔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면 정말 고구마 100개 먹은 것과 같고요. 이게 뭐라고 이 며느리하고 이 불화를 만드시고 또 나중에 나이 드시면 며느리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며느리한테 미움 받으셔서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러게. 자, 밀양박씨 우리 예, 박준 저는 조금 변호사님. 좀 더 세게 말하겠습니다. 어. 밀양박가 박혁것의 71대 그 파. 원소원입니다. 무슨 파? 사문 진사공파라고 이제 있는데 진사공파.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예, 예. 좀 흔한 성들 어. 지금 밀양박, 김해김, 경주김 등등이 사실은 성을 샀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 사실은. 진짜? 예, 가보경장 그 무렵에 어, 실제로 구한말에 구한말에 늦게 아, 진짜. 그렇게 보면 오히려 천씨죠, 천씨. 어. 천씨가 정말 양반일 가능성이 높고요. 중국에서 온 예, 이거 뭐 어찌 양반이 중국에서 왔는데 뭐 이렇게 천민 만들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천씨나 뭐 골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오히려 많고요. 저는 박가긴 한데 죄송하지만 박가나 김이박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잘 알고 혼내세요. 본인이 천민이나 양반이 아닐 가능성이 아유, 높다는 거. 박 변호사님. 네. 그러다가 종문에서 뭐 아니, 쫓겨나서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은 거고 오히려 천씨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양반이 아닐 가능성이. 그렇게 아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집안에서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저희 집은 아니긴 아닌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정확한 겁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왠지 이구동성일 것 같은 느낌? 네, 맞습니다. 애용 박사님, 저런 거 따지는 사람 중에 진짜 양반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하셨고요. 사부님, 요즘도 천방지축 마골피를 따지나요? 김민서님, 너무 좋은 작은 며느리랑 사시라고 하고요. 왕래 끊으세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여름에 아빠가 된다는 박현규님 보고 계시죠? 오늘 오전 출근한다고 나갔던 아내분께 전화가 갑자기 왔답니다. 막 엉엉 울더란 거예요. 자, 임신 25주 차 아내 울음. 깜짝 놀라서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온수역 부근에서 임신부석에 앉은 아내분께 어떤 70대 남성이 오더니 아이 어른이 왔는데 어디 젊은 여자가 앉아있어 버르장머리 없게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임신부 이 배지까지 딱 보여줬는데도 임신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하면서 막 행패를 부리더란 거죠. 결국 보다 못한 옆자리 승객이 여기 앉으라고 해가지고 상황은 더 악화되지 않았다는데 자, 오늘 오전 9시 지하철 1호선 온수역에서 임신부석 앉으려고 길을 쓰던 그 할아버지 나이값 좀 하라고 전해주셨네요. 구독자 550만 명을 보유한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 킴이 인천 영종도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겠다며 이미 토지 계약까지 마쳤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해부터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대구 이슬람 사원 대신 자신의 힘으로 사원을 짓겠다는 포부를 밝힌 적이 있는데요. So, I need your help. It's about building a mosque in Korea. As you know, we are already funding and raised the money to make a masjid in Daegu. So it's already delivered to Daegu Masjid for the construction, and also it will be used for the new masjid in Korea. 그런데 이렇게 사원을 지으려는 목적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보여줬던 행보에 수상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제보 사건인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무슬림 유튜버 500만 유튜버 다우드 킴. 일단 어떤 사람입니까? 한국인인데 무슬림입니다. 원래는 천주교였는데 개종을 했고요. 이 무슬림의 일상을 다룬 콘텐츠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구독자가요 553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도 그럴 게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구독자의 대부분이 외국인 무슬림입니다. 그런데 지난 13일에요. 이런 공지를 올립니다. 인천 영종도에 그 이슬람 사원 건설할 토지를 샀다, 계약을 체결했다, 기도처랑 전도할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짓겠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실 지난해 말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신의 힘으로 사원을 짓겠다는 포부를 계속 밝혀왔습니다. 그 대구에서 지으려고 하는 그 이슬람 사원이 상황이 별로 좋지 않지 않냐, 공사 현장에 대한 지식을 배워서 내가 직접 짓겠다라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 대구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진통이 상당한데 여기 인천에 또 짓겠다. 그럼 또 거기서도 또 난리가 날 것 같단 말이죠. 좋습니다. 종교사원 여기에 이제 현행법상으로 종교시설 건축물을 짓는 것에 대해서 그걸 불허할 방법은 없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에서 만약에 이 무슬림 종교시설을 허가할 경우에는 삭발식을 하겠다라고 지금 예고한 상태고요. 또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예약한 건축물이 사실은 작기 때문에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폐를 고려해도 약 20평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인정 안 할 것 같은데 다우드 킴은 뭐라고 하냐면 이슬람에서는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모스크를 질 수 있다. 즉 모스크는 이슬람 산업을 말하는 건데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외진 곳에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간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종교를 존중하고 사실은 살을 바란다고 해명을 했지만 사실은 별개의 종교시설 하려고 그러면 도로 폭이 4m가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4m가 안 되기 때문에 인천에서 요거를 허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논란이 되니까는 여기에 이제 계약한 땅 주인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계약 해지를 요청한 상태라고 하니까 아마 이슬람 사원을 짓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한국인 무슬림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한 사람 건너면 다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답니다. 자, 그런데 꽤 오래전부터 이 다우드 킴을 지켜봤던 무슬림 분들이 그 실체에 대해서 폭로할 게 있다고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들어보시죠. 무슬림인 여성분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여행을 왔는데 여행을 와서 이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서 어떻게 대화가 된 와중에 이 사람이 이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여성들의 숙소로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이제 여행객이었던 거죠. 이 남자가 이제 옷을 벗고 자신을 이제 강제 추행하고 강간하려고 하니까 이제 소리를 지른 거고. 근데 이런 과정이 전부 다 이 영상으로 녹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지를 벗고 바지를 입는 이런 과정이 일행 중 한 사람이 다 녹화를 해서 틱톡이라고 하는 미디어에 올렸고요. 아니 이게 교수님 무슨 소리예요 이게? 네,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성폭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겁니다. 제보자는 이제 국제 결혼을 해서 무슬림이 된 개종한 한국인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이제 무슬림 여성들이 한국으로 관광을 왔다가 이 다우드 김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그때 이 다우드 김이 이 여성들의 숙소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아유. 그래서 이 여성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 다우드 킴이 속옷을 입고 바지를 입고 이런 모습을 다 영상으로 찍었어요. 그러면서 이 SNS에 올립니다. 이 사람 우리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가해자인데 퍼뜨려달라 이러면서 이제 올려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됐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우드 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가 잠에서 깨보니까 여성들이 울고 있었고 나는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 너무너무 제가 사과했고 다행히 그 여성들이 받아줬다. 그러면서 이제 합의 서류 공개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선초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본국으로 간 여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건 아니고 경찰이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합의해주고 온 거다. 억울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완전히 회개했다가 뭐죠? 자, 무슬림 되기 전에 본인이 이런 일을 저질렀고 나중에 무슬림이 되고 나서 알라한테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전적으로 자기가
반성을 하고 회개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 상황을 부인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실 인정하고 이제 사과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사과한다고 회개한다고 말은 해놓고 좀 달리 행동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에 따르면 SNS에 이제 이런 내용 글을 올리면 막 악플 막 달기도 하고 테러를 하기도 하고 또 자기한테 유리한 또 홍보글은 옹호하는 댓글은 남겨놓고 비판하는 댓글은 삭제하는 걸 봤을 때는 말만 회개하고 사과하는 거지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 제보가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 사생활이 아닌 이번에 건립하겠다고 하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 이슬람 사원 이것과 관련된 제보입니다. 자, 우리나라로 유학을 온 파키스탄 학생의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Yeah, 2 million Korean won. So it was like almost 2,000 US dollars. This was like the first and the last transaction from his PayPal account. He didn't transfer 50,000 US dollars. He transferred only 2,000 US dollars. So we don't know how much he received in his PayPal account. 자, 왠지 돈 문제 같아요, 그죠? 네, 이 제보자가 지금 대구 경북대에서 유학하고 있는 파키스탄 학생인데요. 무슬림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우드킴이 접근을 해서 내가 사원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모금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서요. 다우드킴이 실제로 본인을 포함해서 몇몇 계좌로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보자 입장에선 좋은 일이다 보니 본인과 가족, 친지 그리고 본국에 있는 지인들까지 동원을 했고 실제로 다우드킴 계좌에 기부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어서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이 다우드킴이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다. 그동안 받은 금액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200만 원을 보냈는데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총 얼마를 모금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다우드킴은 본인 유튜브에다가 여러분 덕분에 5만 달러, 그러니까 약 7천만 원가량이 모였다고 그렇게 알립니다. 이게 좀 논란이 되니까요. 다우드킴은 그게 아니라 대구 전체에 모인 후원을 내가 추정한 글이다. 이렇게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일단 개인 계좌, 네. 개인 계좌로 저런 후원을 받고 있다? 좀 일단 문제가 좀 많습니다. 후원을 받고 있으면 기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기부금품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부를 받을 때 이 사용 내역이라든지 어떤 기부 관련된 자료를 밝혀야 되는데 금액 자체가 지금 1,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거든요. 1,000만 원 넘는 거라면 언제 기부를 받았고 영수증은 어떻게 했고 기간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밝혀야 되는데 허락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고 본인 얘기에 따르면 본인 개인 계좌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되고 진행 과정이 상당히 불투명한 부분, 이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논란이 되니까 자신이 곧 이제 후원 내용 공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도 이슬람 중앙회가 있습니다. 이거 다우드킴 모금 활동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다. 중앙에서 허용한 바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지금 하는 거라고 지금 보이고 또 한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혼을 한 적이 있는데 이혼? 예,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전처가 지금 이 논란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양육비 같은 거 제대로 안 주고 있는데 혹시나 이런 일 하다가 빚이나 채무가 생겨서 아이한테 그 채무가 갈지 그 부분 때문에 매우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야, 교수님 이거 뭐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제작진이 다우드킴하고 접촉을 시도했는데 저도 휴대전화는 깨져 있었고요. 메시지에도 답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제보자를 비롯한 한국에 있는 무슬림들이 이제 다우드킴이 정말로 무슬림인지는 그것도 모르겠다. 본인의 비즈니스 때문에 종교를 활용하고 있는 건 이용하고 있는지 아닌가라는 우려 어린 시선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기부금의 문제나 성폭행 문제 그리고 양육비 문제 너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정말 종교의 문제인지도 저희가 좀 계속해서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선량한 국내 이제 무슬림들이 이 양반 때문에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영동의 한 화장품 가게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화장품을 강매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당 120만 원씩 총 240만 원이 결제됐는데 30만 원어치의 화장품을 추가 구매한 뒤에야 환불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제보 사건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은 명동 무조건 가죠.
자, 일본인 관광객이 명동의 한 화장품 샵에 들렸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네, 일단 제보자는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한국인인데 얼마 전에 친한 일본인 친구들 2명이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17일에는 명동에도 들러서 쇼핑을 한 다음에 벤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남성 한 명이 다가와서는 일본인이냐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친절하게 말을 겁니다. 그렇다고 했더니 처음인 것 같은데 내가 여길 잘 아니까 안내해주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남성을 따라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 남성이 마지막에는 내가 잘 아는 화장품 가게가 있다. 거기서 사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소개받은 그 화장품 가게에 방문을 했고요. 이때가 밤 11시쯤이었는데 일본인 친구들은 화장품 가게 안에서 쇼핑을 하고 당시에 이 남성은 밖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일본 여성들이 K-뷰티 하면 또 정말 엄청 열광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마침 화장품 살 생각도 있었고 친절하게 또 막 호의를 베풀면서 안내를 해주니까 그거에 또 보답도 하고 싶은 마음에 그 안내해준 샵에서 화장품을 샀대요. 자, 그런데 뒤늦게 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정말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0배 뻥치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화장품을 그러면 우리 둘이서 24만 원만 빼고 쓰고 가자. 어차피 화장품 사갖고 갈 생각이었으니까 여기서 사면 겸사겸사 좋지 않겠느냐. 근데 갑자기 그 점원분이 캐리어를 갖고 오더니 물건을 왕창 집어넣고 계산을 하고 보니까 영수증에는 120만 원씩 2명이 찍혀진 거예요. 그거를 보고 저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당장 가가지고 환불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그 물건을 팔자마자 가게 불을 끄고 문을 닫고 바로 도망치듯 퇴근을 해버려서 어쩔 수 없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저 일본인 관광객 2분이 화장품 샵에서 봉변을 당하다 보니까 이 제보자, 한국인 제보자, 그러니까 한국인 제보자는 지금 일본에서 유학 중입니다. 한국인 친구한테, 일본에 있는 한국인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지금 나는 분명히 24만 원인 줄 알았는데 이게 240만 원. 이게 뭐냐고요. 아니, 그렇죠. 학생들이 와가지고 240만 원어치 화장품을 산다는 게 정말 좀 비상식적이잖아요. 당연히 24만 원인 줄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일본인 친구들이 이 화장품 가게에 갔더니 손에다가 막 팩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 좋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너네 귀여우니까 크림도 줄게. 그러면서 이제 크림도 줬어요. 그러면서 이거 팩이랑 크림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24만 원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24만 원이면 적합하네 라고 있는데 그 캐리어에다가 뭐 이것저것 이렇게 막 넣어줬어요. 그러면서 24만 원이라고 얘기해서 이제 24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제를 했어요. 아까 그 남성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는 가방 가게를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화장품 산 거 가지고 가방 가게를 갔는데 가방 가게에서 딱 영수증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가방 딱 보니까 240만 원인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소개해준 남자를 딱 찾았는데 그 남자는 없어진 후였고요. 일본에 있는 이 한국인 친구한테 지금 진짜 그러네. 120만 원씩 2명이니까 240만 원인 겁니다. 누가 저렇게 120만 원 주고 정말 그 명동에서 화장품을 사나요? 보통 한국인들이. 네. 그래서 친구한테 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랬더니 빨리 가서 환불 받아라. 그러고 이 친구가 이제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환불을 하러 갔더니 아까 그 화장품을 산 화장품 가게 직원이 가게 문을 닫고 막 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쳇말로 셔터를 내리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장한테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조금 추측을 했겠지만 24만 원. 일본말 제가 잘 쓰기는 그런데 24만 엥. 그걸 착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원이 응대하는 과정에서 24만 원치라는 말을 24만 엥이라고 듣고 잘못 알아들었다고 판매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엥 이렇게 엥 이렇게 됐는데 아마 직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산기에 이렇게 두들려 가서 보여주네. 240만 원 찍어서 판매가를 보여주고 영수증도 보여줬다라는 게 이 화장품 가게 사장의 얘기고요. 제보자는 조금 달리 얘기를 합니다. 당시 계산기로 보여준 거는 24만 원의 숫자를 보여줬다고 해요. 계산기로 보여준 거는. 근데 영수증은 자세히 확인을 못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계산기에 24만 원 적혀 있기 때문에 영수증도 똑같이 맞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생겼던 겁니다. 자, 이 직원 말대로 24만
N으로 알아들었으면은 240만 원이 아닌 214만 원어치를 팔았어야 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말이죠. 이 환율 지금 요즘 워낙 엔화가 싸졌으니까 말이죠. 자, 사장님은 CCTV까지 저희한테 보내주면서 맹세코 자기들은 속일 의도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관광 안내원이 일본인 관광객들과 함께 저분들과 함께 환불을 받기 위해서 다시 그 가게를 찾아갔는데 이 관광 안내원분이 직원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이분들은 어떨 때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대요. 그래서 환불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서울시 안내소에서 아니요, 제가 가이드가 모시고 온 게 아니고요. 관광 안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자꾸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저희도 안에서 보고할 거고 그거 하라고 해서 그거 알아보러 온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제도 확실하게 원래는 근데 이분들은 어쨌든 CCTV를 지금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한국인 그러니까 서울시 관광 안내원이 이 바가지 의혹을 받는 일본인 관광객 두 분과 함께 그 해당 가게를 찾아간 거예요. 한국인 관광객 안내원이 이 가게에서 유독 이런 일이 잦다. 이런 말이 방금 들으셨잖아요. 튀어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환불을 받기 위해서 관광 안내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화장품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환불을 요구를 했는데 참여를 요구하면서 직원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뭐라고 했냐면 관광 안내원이 이 가게에서 이런 일이 여러 번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할 거다. 그리고 알아볼 거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 건 있기 때문에 보고한다는 얘기였는데 그러면서 관광 안내원이 이게 부당한 일이니까 환불을 해주세요라고 말했더니 직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 제품은 행사 제품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세금 환급을 다 해줬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를 했는데 실제로 이 당시에 직원만 있었고 해당 가게 사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 직원 입장에서는 환불 안 해주려고 고소를 하고 있지만 요거 당연히 환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 산지 하루밖에 안 됐어요. 화장품 당연히 안 뜯었죠.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보통 이러면 다 환불해 주잖아요. 근데 또 사장님이 저희한테 얘기하기로는 맞다. 하루밖에 안 됐고 환불해드릴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환불 안 해준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직원이 있었는데 일본인 관광객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뭐 지금 말한 내용도 다 녹음해놨는데 인터넷에 뿌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기분이 나빠져서 직원이 홧김에 당시에는 환불을 거부한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잠깐 여행 왔다가 떠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아닌 한국 사람이었다면 과연 저렇게 했을 것이냐? 저렇게 못하죠. 저렇게 했다가는 뭐 소비자 보호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신고를 할 수 있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하는 상황인데 이 일본 사람들은 그 다음 날 비행기 타고 돌아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귀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인들이 이제 뭐 라카의 화장품 영수증이라든지 카드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대신해서 환불을 받도록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 제보자가 본사에 가서 좀 따졌다고 해요. 왜 이렇게 자꾸 하느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니까 본사는 이 사실 다 하는 게 직영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체인점 같이 주는 거라고 그러고 경영에는 개입을 못 한다고 합니다. 만약 본사 제품을 직접 구매했다면 환불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이제 이 가게에 가서 전액 환불 가능하냐고 하니까 전액 환불 불가능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캐리어를 줬는데 캐리어 자체가 손상을 좀 입었기 때문에 요거 30만 원 정도 하자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방금 뭐 박 변호사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교수님, 이런 일이 왜 자꾸 이렇게 빈번하느냐? 체류 기간이 기껏 해봤자 2, 3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가는 거 아니면 내일 아침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버티는 거예요, 지금. 이 가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워낙에 지금 이런 사례가 찾아보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런 거 당하면 다시 한국에 올까 싶고요. 저희가 사실 역사적으로 좀 일본에 불편한 게 많지만 저희가 일본에 여행을 가면 이런 식으로 불편한 쇼핑을 하지는 않잖아요. 어느 나라보다도 일본에 대해서는 당당한 우리나라인데 이번 일은 정말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식적으로도 240만 원어치를
학생 둘이 가서 화장품을 산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도 이제 이런 일이 여러 차례 있고 또 환불도 안 해준다 그랬고 환불을 해주고 싶었는데 기분 나빠서 안 해줬다 이런 좀 변명도 좀 궁색하게 느껴지고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30만 원에 받고 환불해줬다 이 모든 것이 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분들이 다시는 한국에 오고 싶을까 싶네요. 자,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연애하는 동안 남자친구가 단 한 번도 술이나 친구, 여자 문제로 속을 썩인 적이 없다는 김 씨. 오히려 너무나 성실하고 반듯해서 보고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미래를 약속했고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해나가려는 순간 남자친구 수중에 돈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흥청망청 씀씀이가 큰 편도 아닌데 남자친구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저희가 조금 각색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일단 어떤 커플인지부터 좀 볼까요? 네, 30대 직장인 여성 김모 씨의 사연인데요. 지인 소개로 만나서 이 2살 연상 남자친구랑 2년 정도를 만났습니다. 남자친구가 거의 한 7, 8년 차 직장인인데 어디 내놔도 참 반듯한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고 그래서 버스나 지하철 타면 자리 양보하고요. 길 묻는 사람 있으면 심지어 목적지까지 태워다 줄 때도 있고 술 취한 사람 보면은 그냥 못 지나치고 흔들어서 꼭 깨워서 집 보내거나요. 지구대까지 데려다 줄 정도입니다. 당연히 술, 친구, 여자 이런 문제로 속 썩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배울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해 왔다고 합니다. 아, 이거 쉽지 않은데요. 네. 자, 김 씨는 이제 외동딸이기 때문에 조금 철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었고, 근데 남자친구는 정말 의젓해서 아마 첫째 맞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집에서 막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의젓한 모습 너무 좋았고요. 학창 시절이 너무 궁금해서 연애하다 그런 질문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 어땠어 하니까 잘 기억 안 난다. 별로 별일 없었다. 특히 가족끼리 어디 놀러 간 적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해서 뭔가 일이 좀 있나 이렇게 고민을 좀 했다고 합니다. 막내여도 어른스럽고 의젓할 수 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 남성이 사실 훈남 아닙니까? 김씨께 생각을 해서 결혼해도 괜찮겠다 이 생각 들어가지고 뭐라고 마음 먹었냐면은 앞으로 부모님한테 허락도 받고 또 결혼식 날짜도 잡고 또 집도 알아보고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또 그리고 둘 다 직장 생활을 좀 어느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내가 결혼하는데 부모님 손을 좀 덜어드릴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자기가 먼저 뭘 했어요. 김 씨가 뭐라 했냐면 나는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벌었는데 자기 남자친구 자기야 자기 돈이 얼마나 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남자친구가 자기 수준의 돈이 거의 없다고 하면서 빚까지 있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생각할 때 이 남자친구가 돈 씀씀이가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돈 쓰는 그런 취미 갖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모범적이고 훈남인데 왜 돈이 없다고 할까? 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여기서 뭔가 좀 스멀스멀.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남자친구가 어두워진 얼굴이 되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뭐냐면 이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노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늘 빚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가장 역할을 했고 버는 족족이 그 아버지 도박빚을 갚아온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녀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 때도 있었고 도망치듯이 이사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 좋은 기억은 거의 없었고요. 근데 이 얘기를 친한 친구들한테도 여자친구한테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여자친구한테 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걱정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면서 여자친구 앞에서 펑펑 울었고 남자친구와 같이 여자친구도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자연 기자라면 너무너무 존경할 만한 남자친구예요. 근데 집안 분위기가 저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갚아나가겠다, 어디까지는 끊어내겠다 이런 걸 저한테 얼마나 잘 브리핑을 하느냐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사연자 김 씨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곰곰이 본인도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그 집안 가서 좀 식사를 할 때
이상했구나 하는 걸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좀 느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뭐 집에 흔한 가족 사진 하나가 안 걸려 있고 아버님이 뭔가 좀 겉돌고 좀 불안해하는 듯한 느낌? 근데 그때는 그냥 아들 여자친구가 와 있으니까 좀 어색해서 그러신가 보다 했었는데 속사정이 있었던 거구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얘기를 더 들어보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럼요. 갚고 있다는 그 빚의 규모가 억대였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걸 주로 이제 누나랑 남자친구가 같이 갚고 있었는데요. 결혼 뒤에도 어쨌든 돈이 계속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님, 도박 빚이 억대면은 이거는 선수인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친구 상당히 잘 커왔던 것 같아요. 절대로 아버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더 성실하게 살았고요. 술도 입에 대지 않았고 내기도 안 했대요, 친구들하고. 내기하다가 잘못하면 또 아버지처럼 노름이나 도박할 수 있으니까 내기도 안 했고. 다만 아버지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렇지만 억울하고 분하지만 겨우겨우 버텼다 그러고요. 이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좀 같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울었다고 하고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자신이 왠지 외동인데 이런 집에 시집 간다면 부모님께서 과연 허락을 할 수 있을지 맞아. 그 부분이 가장 걸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남편감 하나는 정말 100점이에요.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가 노름꾼이었다. 억대 빚이 있다. 일단 부모님, 이 사실을 뭐 이실직고 해야 되잖아요. 자, 과연 부모님 반응 어땠을지. 별별 극장 준비했습니다. 딸 역할의 박상희 교수, 아버지 역할의 박지훈 변호사, 레디 액션! 아이고 상희야, 네 은배랑 결혼 준비는 잘 되고 있나? 뭐 상견례 이런 거 언제 하노? 상견례 해야지. 근데 아빠, 나 할 말이 하나 있는데 은배 오빠 아버지가 동양화를 좀 좋아하신대. 뭐라카노? 동양아, 뭐 화가가 그림 공부하시나? 왜?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 화투 있잖아. 아빠도 명절에 그거 좋아하는 거 그걸 좀 많이 하셨대. 뭐라고? 뭐 노름했다는 그런 거가? 뭐 얼마나 했길래? 그 타짜가 노름꼬이가? 그냥 좀 빚을 좀 졌나 봐. 한 1억 정도? 1억? 네, 아빠 뭐 우리 아직 둘이 너무 젊고 1억 금방 갚을 수 있어. 그리고 아빠도 알지? 은비 오빠 너무너무 사람이 진국이잖아. 야, 1억이 알라 이름이가 그 도박에 한번 빠지면 손모가지 잘라가 다 잘라도 그 안 된다 한다. 우야꼬 그런 집에 시집 가서 빚을 갖고 이 말이 되나? 은배 같은 놈 필요 없다. 절대로 안 된다. 도박쟁이의 아들을 도박한다 또.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노름꾼 예비 시아버지, 이 결혼 감행해도 될까요? 자, 은배 같은 놈, 자, 은배 팀장님. 요거 말이죠. 예. 남편은 모범이니까 100%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가 노름꾼이라 그래가지고 아들이 노름꾼 안 되는 거고, 아버지 노름 빚을 안 갚아도 됩니다.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상속 포기하면 돼요. 멀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 여성분은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가고, 시아버지는 좀 멀리 하게 되면은 지장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저도 기본적으로는 팀장님 생각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제 그래도 만약에 내 딸이다 그러면 아버지로서는 당연히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또 살아온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결국에는 본인이 결정할 일인데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있고 확신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빚을 또 같이 갚아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깊은 사랑이어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선택을 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오롯이 본인이 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 결혼 해야 되냐 마냐로만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해 주세요. 전 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진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선택은 이제 우리 제보자가 하셔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아주 그냥 막 별의별 말씀 다 하고 계세요. 네, 클라우드 님이요. 이 결혼 반대세 평생 갚아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이지방 님도 그래도 속이진 않았네요. 결혼 안 하고 그 전에 유턴할 기회를 줬네요 하셨고요. 은소 님도 친정 재산까지 들어갈 거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이런 의견 주셨고요. 하지만 미소가득님은 이제라도 그 아버지랑 의절하고 절대 도와주지 않으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도 있긴 했습니다. 대부분 좀 부정적이시네요. 그런 것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네, 미국입니다. 도로를 성큼성큼 걷고 있는 이것. 다름이 아닌 커다란 코끼리죠. 차들은 행여 코끼리를 칠까 봐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도로를 벗어나서 이 카지노 그리고 쇼핑센터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이내 한 남성이 졸졸 따라가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카지노 얘도 동양화 좋아하나요? 이 지역 서커스단에서 탈출한 코끼리입니다. 공연을 앞두고 목욕을 하다가 차량 소음에 놀라서 도망친 겁니다. 이 코끼리는 20분 만에 조련사들에게 붙잡혀서 서커스단으로 돌아갔고요.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네, 하지만 이 영상이 퍼지고 나서 한 동물보호단체가 이 서커스단을 비판했습니다. 왜요? 이 코끼리가요, 이전에도 탈출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공연시켜서 자꾸 도망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제기한 겁니다. 그렇군요. 계속해서 미국 가보시죠. 네, 새카만 연기가 무섭게 뿜어져 나옵니다. 대형 화재 현장이고요. 오. 연기가 쏟아져 나오는 2층 창문 옆으로 웬 남성이 서 있습니다. 뭔가를 세게 당기는 것 같은 모습인데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연기에 뒤덮인 채로 의식을 거의 잃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은 죽을 힘을 다해서 잡아당겼고요. 차투 끝에 창밖으로 꺼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이 남성은 소방대원이 도착하긴 했지만요.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야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was in the backyard with my kids playing, and all of a sudden we hear a boom, and I looked at the guy. He was on top of the roof, like on the window, sticking out, saying, "Help me, help me!" And then that's when adrenaline came, and I just started jumping. 네, 이 남성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요. 몰아닥치는 연기를 피해서 부상자들을 옆 건물로 옮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다음은 중국으로 가볼까요? 자, 하늘에서 할 수 없는 잔해들이 우수수 쏟아집니다. 뭐야 이거? 자, 아래에 있던 차들은 물론 도로와 길거리엔 온통 이 잔해들로 사방팔방 뒤덮인 모습입니다. 왜 이래? 자, 30층짜리 아파트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던 건데요. 15층 바로 이곳에서 뻥 하면서 아이고야. 창문과 외벽이 떨어져 나갔고요. 집에 있던 온갖 집기들도 함께 튕겨 나갔던 겁니다. 폭발한 아파트 창문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불도 활활 타올랐습니다. 다친 사람은요? 천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그러고요. 하지만 아래에 있던 차들이 봉변을 당했는데요. 떨어지는 잔해에 맞아서 차가 구겨지고 심지어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화재는 15분 만에 진압이 됐고요. 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콜레스테롤 케어. 걷고 먹고 끝이 아니라고? 콜레스테롤 Say No. 슈퍼바이오틱스 콜레스테롤. 장 건강 업. 나쁜 콜레스테롤 다운. 나쁜 콜레스테롤 Say No. 알레그라 세 가지 효과를 한 번에. 효과는 빠르고 졸음 걱정은 줄이고 하루 종일 지속되니까. 알레그라와 함께 가장 나다운 순간이 계속되도록. 알레르기엔 알레그라.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위클리 사건반장 그리고 사반 750 본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